반갑습니다. 니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핀앤디드 컬럼의 오일러 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얼 컬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이제 유도하는 그 오일러 하중 혹은 이제 오일러 그 공식이라고 하는 이 P 크리티컬을 그 유도하는 컬럼의 종류에는 이제 다음에 이제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러한 그 컬럼들은 모두 이제 우리가 이상적으로 가정한 그 컬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세부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크게 우리가 네 가지 종류에 대한 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어떤 이러한 서포트 부분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이 A번에 해당되는 이제 양 끝단이 이제 핀으로 서포트, 즉 이제 지지가 된 이러한 형태의 이제 컬럼에 대한 이제 이 임계 하중을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유도를 하게 될 것이고, 각각도 그 어차피 서포트 부분이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분 방정식의 형태도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두 번째 타입은 이제 그 한쪽은 이제 픽스드 서포트이고, 반대쪽은 이제 그 지지가 되지 않은 이제 프리 상태의 컬럼을 이제 픽스드 프리 컬럼이라고 하게 되고, 세 번째 타입은 이제 양 끝단이 이제 고정된 픽스드 컬럼,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한쪽은 그 픽스드 돼 있고, 이제 반대쪽은 이제 핀으로 이제 그 지지된 컬럼, 이 네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물론 이름은 이제 조금씩 책마다 이제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형태는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네 가지 형태에 대한 이 P 크리티컬을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이 이제 아이디얼 컬럼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좌구를 한번 공부를 하셨거나 혹은 이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이 테이블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어도 대부분의 그 문제는 이제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이제 핀 엔디드 컬럼 혹은 이제 그 핀드 컬럼의 그 오일러 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이제 아이디얼 컬럼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 이제 이 그 핀 서포트 부분의 한쪽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압초가 좀 P를 주었을 때 이러한 식으로 이제 버클링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물론 이제 뭐 한쪽만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쪽으로는 우리가 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서포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그 핀앤디드 컬럼의 이제 길이를 A와 B 사이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하고, 이때 이제 이 하중 P에 의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버클링이 생긴 상태에서 우리가 진행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엄밀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크리티컬 로드에 대한 것을 다루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살펴보면, 당연히 이제 이 주어진 압축 하중 P가 이제 P 크리티컬보다 작을 때는 이러한 이제 버클링에 의한 휨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전히 컬럼은 이제 수직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P가 그 이제 크리티컬 로드의 인계 하중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 인계 하중을 넘으면 이제 버클링이 발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버클링이 발생하지 않는 이제 가장 마지막 이제 마지노선에 해당되는 이제 하중이 우리가 비크리티컬이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이러한 수직 상태와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약간의 이제 벤트 포지션, 즉 이제 어떤 그 미소 각도의 어떤 변형인 이제 힘이 발생했을 때의 하중을 우리가 이제 임계 하중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임계 하중을 넘어서면 결국 이제 이 컬럼은 이제 좌굴이 발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좌굴이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이제 부재의 어떤 파손을 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오일러 하중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이쪽 그 부재만 따로 떼서 자유물체도를 도시를 해보면, 일단 하중 P에 의해서 서포트 부분에 대한 반력도 P'도 방향은 반대이지만 이제 크기는 같은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우리가 이제 그 힘 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미 X만큼 간 Q 지점에서의 우리가 내력을 한번 살펴보면, 여전히 이제 이쪽 방향의 그 P'은 우리가 자유물체도 상의 평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수직력 P'은 P와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굽힘 모멘트도 이제 힘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굽힘 모멘트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때 이제 플러스 방향은 어차피 우리가 XY 축을 그냥 기존에 사용했던 그대로 했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를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Q점에 대한 이제 우리가 굽힘 모멘트 방정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일단 이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이 방향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현재 이 그 P에 의한 모멘트가 이제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결국 굽힘 모멘트 M에 대한 방정식은 이제 마이너스 PY로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굽힘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탄성 곡선의 미분 방정식이 이 경우도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d제곱 y는 y dx 제곱은 이제 ei분의 m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탄성 곡선의 그 미분 방정식, 혹은 이제 처진 곡선의 그 미분 방정식의 기본꼴로 나타낼 수 있고, 결국 m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py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d제곱 y dx 제곱은 마이너스 ei분의 py로 그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고, 다시 이 부분을 이제 좌측으로 이항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그 이계도함수를 포함한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고, 우리가 앞서 그 보의 처짐에서는 그냥 이 꼴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제 우리가 가장 간단한 그 미분 방정식의 이제 가장 간단한 꼴인 그 변수 분리형으로 정리가 되어서 그냥 적분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하고, 또 1계가 아니라 2계이기 때문에 뭐 2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풀 줄 알면 좋겠지만, 뭐 풀 줄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이 미분 방정식에 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오일러 하중을 이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뭐 식을 이제 우리가 중간에 유도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제 일반회가 나오는 과정은 이제 생략을 하기로 하고, 하지만 이제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작성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그 핀앤리드 컬럼에 대한 미분 방정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작성이 된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제 유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여러분들이 뭐 기사 시험이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일 처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그 테이블만 뭐 암기를 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또 거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우리가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을 조금 더 이제 편하게 풀기 위해서 EI분의 P를 뭐 K제곱 혹은 뭐 다른 문자로 여러분들이 뭐 그 치환을 하셔도 되겠고, 뭐 그냥 어떤 책에는 그냥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유도를 하는 책들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하면 이제 식이 너무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EI분의 P를 우리가 이제 이탈릭체 P의 제곱으로 이제 치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식은 다음과 같이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이 되게 되고, 물론 이제 d 제곱 y dx 제곱도 그냥 y2 프라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미분 방정식에 대한 일반해는 물론 이제 공업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까지는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일반해를 구하면 y는 a의 sin px 플러스 b의 코사인 px로 일반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이때 이제 곱해진 a와 b는 어떤 이제 그 상수 값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제 a와 b는 서로 이제 값이 다른 어떤 상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검증 차원에서 이 값들을 그대로 이제 y에 대입을 해서 실제로 두 번 미분하고 이제 두 번 미분해서 이제 y를 대입한 것을 더해보면 0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일반해를 구했으면 이제 일반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실제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은 이제 경계 조건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이제 경계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특수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먼저 첫 번째 경계 조건인 이제 x가 0일 때 이제 처짐량 혹은 이제 뭐 변이 y는 이제 0이기 때문에, 따라서 x를 0을 대입을 해보면 이제 b는 즉 0을 대입하면 b 코사인 px만 남고, 이제 코사인 0도는 1이기 때문에 따라서 b는 이제 바로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 또한 이제 그 x에 이제 l을 대입을 하면 그때도 이제 y는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l을 대입한 값은 그 a인 sin pl은 이제 0이라고 하는 꼴로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값이 0이 되려고 하면 a가 0이거나 sin pl이 0이 되어야 하는데, a가 0일 때는 결국 어떤 이 sin 함수 앞에 곱해진 값, 그 상수는 결국 이러한 어떤 커브의 그 진폭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진폭이 0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제 수직한 상태일 때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a가 0일 때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어떤 좌굴이 혹은 이제 크리티컬 로드에 도달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 수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해는 만족은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인계 하중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a가 0인 경우는 이제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sin pl은 이제 0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sin pl이 이제 0이 되려고 하면 결국 pl이 어떤 0도이거나 이제 어떤 파이의 이제 그 n을 곱한 값으로, 즉 이제 한 바퀴를 돌면 이제 2파이가 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인 함수는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어떤 일정한 형상이 연결이 되어서 가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한 해는 이제 n파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0도도 그 0이 되지만 이제 0에 대한 값은 어차피 pl이라고 하는 것이 0이 되어버리면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pl은 이제 n파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앞서 우리가 p제곱은 2i분의 p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식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p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p는 l제곱분의 n제곱 파이제곱 2i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n은 어떤 이제 주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연수의 이제 수열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에서 이제 살펴보기로 한 오일러 하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러 하중은 뭐 책에 따라서는 이제 오일러 공식이라고도 하고, 이제 오일러 하중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은 것은 이제 이 공식을 앞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이상적인 아이디얼 컬럼을 통해서 스위스의 수학자 이제 오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일러 하중 혹은 이제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게 되고, 특히 이제 결국 P 크리티컬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중에 도달을 하면 이제 버클링이 이제 이 하중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이제 버클링이 시작이 되는 이제 임계 하중이기 때문에, 따라서 n이 결국 1부터 계속 2, 3, 4로 이제 가장 최소값이 이제 1일 때의 값이므로, 따라서 이제 결국 n이 1일 때에 어차피 뭐 2가 되어버리면 이제 1보다 더 큰 값이 비크리티컬로 온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가장 최소값인 n이 1일 때에 이 값을 우리가 이제 오일러 하중 혹은 이제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n이 2, 3, 4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계상으로나 어떤 뭐 우리가 이제 인계하중으로서는 이제 의미는 없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지 어떤 이제 수학적인 이제 수학적으로만 이제 계산되어지는 이제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여기에서 뭐 E는 알 것이고 L도 앞서 우리가 이제 전체 이 컬럼의 길이이고, 이때 이제 I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 이제 I는 우리가 결국 이제 단면 2차 모멘트 혹은 이제 관성 모멘트라고 하게 되는데, 그 관성 모멘트는 항상 이제 우리가 오일러 하중을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최소값을 이제 대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어떤 이제 가로 세로의 길이가 다른 이러한 크로스 섹션을 갖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1번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와 2번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이제 당연히 값이 다르게 나올 것이고, 우리가 이제 12분의 BH 3승으로 계산을 하거나 혹은 12분의 HB의 3승으로 계산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값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계산되어진 값 중에서 이제 우리가 최소값을 이제 택한다는 의미가 되겠고, 따라서 이 경우는 당연히 1번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I2를 이 공식에 대입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 이제 이러한 I빔 형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2번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더 작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이제 공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우리가 n에 따라서 뭐 2, 3, 4부터는 의미가 없는 값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디플렉션 커브라는 것을 한번 이제 그려보면, 먼저 우리가 y는 이제 앞서 식에서 이제 a 곱하기 이제 sin px라고 할 수 있고, 결국 px가 이제 원래는 이제 sin a sin n l분의 n 파이 x인데, 우리가 이제 n이 1일 때에 이제 디플렉션 커브를 특히 이제 우리가 코레스펀딩 버클드 쉐입이라고 하고, 혹은 이제 모드 쉐입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n에 따라서 이제 실제 어떤 디플렉션 커브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먼저 n이 1일 때는 우리가 이제 실제 구하고자 하고는 이제 오일러 하중에 대한 어떤 디플렉션 커브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때의 n이 1일 때의 핀앤디드 컬럼에 대한 디플렉션 커브는 이제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최대 처짐 C1이 결국 이제 이 진폭으로 곱해진 A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C1이 발생하는 위치는 이제 2분의 L 지점에서 이제 C1이 즉 이제 최대 그 휨량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좌굴은 발생했지만 어떤 뭐 재료가 파손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n이 2가 되었을 때의 그러한 어떤 컬럼의 형상은 이제 다음과 같이 조금 더 이제 사인 커브에 이제 근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에 이제 C1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4분의 1 지점에서 이제 어떤 최대 힘량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어떤 우리가 기둥이 뭐 이러한 식으로 변형을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아이디얼 컬럼에서는 수학적으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디플렉션 커브가 이제 n에 따라서 이제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n이 2가 되게 되면 이제 실제 크리티컬 하중을 계산한 값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임계 하중은 우리가 이제 n이 1일 때의 임계 하중의 이제 4배로 작용을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계 응력과 세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일러 하중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유도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i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AR 제곱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력학에서 한번 다루었었는데, 그때에 이제 R을 우리가 이제 회전 반경이라고 하는 이제 radius of gyration이라고 하게 되고, 또한 이제 이 R 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i가 우리가 최소 그 값을 이제 취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최소 그 이너시아 모멘트에 대한 그 R 값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A는 이제 어떤 그 실제 어떤 컬럼의 이제 단면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 식을 A를 양변에 나누면 이제 A분의 P로 이제 응력에 해당되는 공식으로 변환이 되게 되고, 이제 나머지 또 R 제곱을 이제 분모로 내려서 이제 R분의 L 제곱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때 이제 R분의 L을 우리가 슬렌더니스 레이티오, 즉 이제 세장비라고 하고, 즉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길이 대비 어떤 단면적에 대한 어떤 디멘전에 대한 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제 단면적이 이제 길이의 비와 그 이제 값이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많이 안 나게 되면 우리가 그 이제 숄트 컬럼이라고 하는 이제 단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러한 장주와 단주를 구분짓는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 값이 이제 슬렌더니스 레이티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크리티컬 그 스트레스를 이제 세장비의 제곱분의 이제 파이 제곱 2로도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슬렌더니스 레이티오가 이제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이제 설계를 할 때 다음에 이제 그래프는 이제 어떤 스트럭처럴 스틸의 그 세장비와 이제 응력에 대한 그 그래프가 되겠고, 이때 이제 그 스트럭처럴 스틸의 이제 우리가 항복 응력을 이제 시그마 y라고 하고, 이제 이 커브를 우리가 이제 또 오일러 커브라고 하는데, 이제 이 오일러 커브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시그마 크리티컬, 즉 이제 인계 응력에 대한 이제 어떤 곡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만일에 이제 그 R분의 L의 이 슬렌더니스 레이티오, 즉 이제 세장비가 이제 89까지는 어떤 이제 좌굴이 발생을 하지 않고, 이제 어떤 그 컬럼의 파손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을 다 제외하고 어떤 압축 응력에 대한 파손을 고려를 했을 때, 그 파손은 이제 우리가 시그마 y라고 하는
이제 항복 응력에서만 파손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값을 이제 넘어서게 되게 되면 이제 다음에 커브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재료의 항복 응력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그마 크리티컬의 그 값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 좌굴에 의해서 이제 파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그래프로, 따라서 이제 이러한 그 오일러 커브를 따라가는 그 오일러 커브에 해당되는 이제 세 장비를 갖는 이제 컬럼을 우리가 이제 장주 혹은 이제 롱 컬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스트럭처럴 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장비 89를 기준으로 이제 89보다 작으면 그 단주, 이제 89보다 크면 우리가 장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좌굴에 의한 이제 인계 응력을 이제 어떤 항복 응력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